각하 축하 메시지를 용민이가 편집을 했어요. 일단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이죠. 이거 하나 들어보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은 난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스라는 회사는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 두 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아니고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박이가 다스라는 회사를 가지면 그 사람들 이름을 가지 왜 저 이름을 가집니까? 그렇게 저는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아서 무소유를 몸소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완벽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명박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이 즉각 다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각하 메시지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 겨울은 날씨가 졸라 춥다고 하는데 제가 감옥에서 졸라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졸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있습니다. 대전환을 달성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저열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완벽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소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에게 다스라는 회사를 졸라 무사히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명박이가 여러분의 십세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 감옥에 간다. 자. 각하 속마음 연설을 들어봐야지. 아, 이번 주 빵 터져요. 네. 네. 저 여기서 같이 들으려고 아껴놨어요 지금. 전 미리 들었는데 빵 터져. 점점 하드코어야. 자,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조만이 명박이가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채원 집사가 제 집으로 들어와서 들어갔습니다. 나의 남편 상녀가 졸라 억지를 썼습니다. 제가 졸라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채원 집사가 저에게 오히려 졸라 톡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리받았습니다. 18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너희 사정을 돌보며 이상 상황하자면서 제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유능한 취업 명박이가 또 한 건 달성했습니다. 농협을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업무에 치중해서 제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은 저를 위한 조직으로서게 태어났습니다. 농협을 먹으면서 우리 제가 다 부자가 됐습니다. 국민은 그거는 되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지체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속마음 연설이에요. 예. 욕이 난무하는. 네. 메시지 창에 이게 도착했는데 지금 아껴뒀어요 지금. 자,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비굴하게 자라 처절하게 거짓보다도 못 살았던 여러분의 종만이 명박이가 생각이 전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감옥에 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인 저에게 졸라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항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요즘 전부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난 1년간 졸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적폐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비리의 덩어리 이명박 이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18조 같습니다. 뻥치지 말고 너 정직하게 살아라.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세계 최빈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겠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인 국정원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게 10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속마음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좀만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 돈을 들여 가족들의 식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졸라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밥 얻어먹는 집사람 아들, 딸의 잔혹함에 졸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얻어먹으면 계속해서 얻어먹으면 거지가 된다고.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벌떡 일어서서 일을 하고 말이지. 1,000원짜리라도 돈 벌어서 네가 돈 밥을 사 먹으라고.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쩌면 올해는 마지막 생일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5살하는 4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리를 꽉 쥐어박은 다음 쓸데없는 이야기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이런 미친 새끼는 해초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게 10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민이 준비하는 각하 속마음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꼼꼼한 전무한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모래바람이 부는 아랍에미레에서 졸라 큰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어놨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생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는 대신에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꿈에 나오셔서 저에게 또나이 미친씨 날 새끼 그러면서 졸라 통을 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18조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10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이 고소고발 같은 게 들어올 때가 됐는데. 오늘도 자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그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졸라 젖먹는 족같은 좀만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아랍에미리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의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족같이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새끼의 해가 아닙니까? 너 이름이 뭐지? 돈을 생각하면 정말 질질 떨리는 여러분의 미친씨 분을 새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